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뭐든지 움켜쥐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떠날 땐 손을 편다고 합니다. 움켜쥐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리 깨달으신 걸까요? 중절모와 바바리 코트, 선글라스를 쓴 70대 남성이요, 면사무소에 불쑥 들르더니 불우유 돕는데 쓰라면서 세상에 1억 원을 두고 갔습니다.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름 대신에 오유지족이라는 사자성어를 남겼답니다. 뜻인즉 스스로 오직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월 20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희가 예전에 뉴스파이터 시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 명예 홍보대사가 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데 그 정체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바로 가상인간 여리지입니다. 아하.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이 여성형 가상인간인 여리지를 한국관광 브랜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이 여리지는 지난해 12월 첫 등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로 한국 문화와 관광지 등을 소개해 왔는데, 일단 이 여리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한국을 여행을 통해서 구석구석 알린다는 측면에 여행의 여에다가 그리고 인문 지리서 택리지의 리지를 가져와서 이름이 여리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름은 일단 입에 짝짝 붙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침이 없는 글자가 해외에도 알리기 좀 쉬운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여리지, 한국관광공사의 명예 홍보 대사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리지가 세상에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여리지 문제가 등장했대요. 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왼쪽은 공사에서 제작해서 제작비 3억 3천, 마케팅비 4억 5천만 원 들여 준비한 가상인간 여리지입니다. 오른쪽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둘이 똑같이 생겼죠. 여리지를 제작하면서 MZ세대가 선호하는 눈, 코, 입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밝혔어요.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었다. 이 초상권 계약하셨습니까? 네, 초상권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잘한 것도 아니니까 뭐 답변이 뭔 말해도. 아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민주당의 이병훈 의원 얘기는 저 여리지의 얼굴이 생김새가 아이돌 그룹 어디예요 이게, 레드벨벳, 아니 옛날 빨간맛 했던 거기에 또 누구랑 아이린 씨와 비슷해 보인다는데, 지금 저 얘기 마지막 답변은요, 최재범 교수님. 예. 아이고 됐습니다. 답변이 뭔 말해도 잘한 거 아니니까. 아니 저 이병훈 의원은 지금 여리지와 아이린의 얼굴 똑같다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지라고 지금 아까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여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아이린 씨가 오른쪽에 있었고요. 이제 시청자분도 보시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는 보여요. 근데 왜 맞아요. 단정을 해요? 그러니까 단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는 여리지라는 가상인간을 만들면서 8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뭐 가장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눈, 코, 입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5만 가지 정도의 조합 과정에서 나왔다. 근데 우연히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거 뭐 누가 봐도 아이린 씨인데 실제 아이린하고 너무 닮았는데 과연 이게 가상 인간일 수 있느냐,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다른 분은 뭐 다른 사진들 보면 아이린 안 닮았다. 지금 저 사진만 비슷한데 다른 사진을 보면 아이린 안 닮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사람과 착각할 만큼 잘 만든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만약 아이린을 모델로 해서 저 가상인간을 만들면 네. 초상권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뭐 일반인들이 볼 때도 비슷하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논란거리를 제공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진용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연예계 뉴스 취재 많이 하시니까 네. 아이린 씨나 뭐 이렇게 또 레드벨벳 볼 기회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많으셨을 네네. 거 아니에요. 아이린 씨랑 진짜 좀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리지가? 이게 몇몇 사진을 보면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닮았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래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 최근의 추세거든요. 이 여리지뿐만 아니라 가상인간은 다른 영역에서도 만들어서 최근 이제 광고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서 봐야지 그냥 닮았다라고 단정을 짓고 문제 삼는 건 물론 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또 이런 식의 또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냥 처음에 잘한 거 아니니까 뭐 말할 거 없다는 식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답을 내리고서는 다그치듯이 말하는 것은 이거 역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리지를 홍보 모델로 이제 채택했을 때 앞서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야, 이게 포부를 밝혔어요.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휴먼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고 공사에서 제작하는 어떠한 영상도 다 일반인 모델이 들어가거나 빅스타를 기용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초상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로 키워가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 친구의 초상권을 관광업계나 지자체나 이런 쪽에 이제 기부를 하면서 초상권을 제공을 하면서 약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자 해가지고 공공재로 활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수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병훈 의원이 이제 지적하는 게 공사가 그 여리지를 만들려 들어간 돈이 제작비 3억 3천, 마케팅비 4억 5천, 한 8억 정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들여서 8억 정도 들인 여리지가 어느 특정 가수랑 비슷하게 생긴 수준밖에 안 되냐, 그걸 탓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아이린한테 초상권 안 준 걸 탓하는 이 문제 제기 근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3억 3천이 제작비였는데요. 예, 그걸 이제 제대로 써서 지금 그만큼의 돈 가치를 했느냐. 네. 알고리즘 개발할 때 누구랑 똑같이 개발하는 방식하고 네. 아주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상에 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누구랑 비슷할 시에 제가 생각할 땐 약간의 위험, 특히 여자 연예인들과 비슷하다는 게 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요즘은 이 알고리즘이 빠져나가면 딥페이크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린 씨 뭐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전부 다 인공인데 나랑 닮았는데 문제는 이게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 같으면은 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 닮은 사람 만들지도 않겠지만. 아이고 왜 그러세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그 정말 첨단 세상은 굉장히 네.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정말 관광공사가 아까 거기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만들었어야 됐겠죠. 네. 근데 앞서 얘기 들으면요, 허주원 변호사님이 관광공사 측의 7월 인터뷰 때 그 얘기는 이 여리지를 잘 마케팅과 홍보를 해서 인기가 많아지면 여리지의 초상권 수익을 이제 기부하겠다 이제 그 포부를 밝혔는데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린한테 초상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닮았으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면 그럼 진짜로 관광공사 측이 아이린한테 초상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초상권 침해라는 게요, 내 얼굴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나의 신체적인 특징을 그림으로 묘사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기는 해요. 하지만 관광공사 측에서 아이린을 말 안 하고 모델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기로는 아이린을 모델로 한 게 아니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얼굴이 나왔다. 그리고 이 식별 가능성도 초상권 침해의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람마다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상권 침해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하다 그러면 이걸 두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고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여리지와 아이린이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찬성, 동그라미 아니면 X, 국민투표 공개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야, 참 이런 것까지 물론 의원실에서는 나름 노력했겠습니다만 이걸 여리지와 닮았다, 초상권 문제가 국정감사 등장?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 태진아 씨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어요.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제목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지윤 기자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태진아 씨의 히트곡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요. 사랑은 이 장난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정은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태진아 씨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붙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송대관 씨죠. 송대관 씨가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혼자 출연했는데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분 나쁘게 태진아랑 함께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와서 기분이 좋다. 근데 그러면서도 없으니까 허전은 하다라고 은근한 또 이제 이런 친분을 과시했는데 과거 태진아 씨도 이제 MBN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송대관과 친하다고 전혀 안 친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야, 이게요. 이제 본인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방송에서는 되도록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재수 없다는 표현을 송대관 씨가 쓰신 거예요. 재수 없다. 와, 그러면 이제 야, 이렇게 이런 표현 거친 표현까지 쓴다면 우리가 송대관 씨, 태진아 씨의 이른바 쇼윈도우 우정에 속아왔던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선배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라이벌이 형성된 게 방송가의 승진이하고 혜성이었었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승진이가 일찍 떠났잖아. 91년도 떠났잖아요. 네. 떠나보니까 라이벌 구도가 없었었어요. 네. 깨지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라이벌이 생긴 게 태진아 송대관이야. 어? 송대관 선배하고 나하고 친한 것 같잖아요. 그치? 친해요. 별로 안 친해. 최근에 친해진 거지. 콘서트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거야. 그래서 최근에 친해진 거지 그 전까지는 별로 안 친했어. 영원한 나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요. 근데요, 허준 변호사님, 두 사람이 앙숙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해도 화면 보세요. 딱 두 사람이 같이 잡히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게 그냥 저희가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동반자 노래 같이 부르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찰떡궁합이 라이벌이 어디 있습니까? 송대관 씨가 먼저 데뷔는 했어요. 그리고 해뜰 날이라는 곡 75년도에 네. 처음 이제 먼저 스타덤에 오르기는 했고요. 그리고 우리 태진아 씨 정말 오랫동안 무명 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늦게 한 89년에 옥경이라는 이 곡 너무 잘 아시죠? 네, 무명 생활 극복하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연예계 공식 앙숙 콤비라고는 하지만 공식 앙숙 콤비 와 대박 네. 사건. 근데 이 공식 앙숙 콤비가요 같이 라이벌 콘서트를 무려 18년 동안 어머, 그래요? 2019년까지 18년 동안 이 같이 콘서트도 하고 라이벌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그런 진짜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틱틱거리지만 그 밑에 묻어있는 애증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매년 콘서트도 같이 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라이벌 콘서트를 못 열은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한 3년째 2, 돼가잖아요. 3년 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태진아 씨가 올해 개인적인 바람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됐기 때문에 송대관 씨랑 라이벌 콘서트로 같이 하고 지난해 못했던 50주년 콘서트를 여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벌써 데뷔 50주년 됐나 봐요. 그리고 18년간 라이벌 관계지만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우정이 30년이래요. 와, 그 천하의 강산도 30년이면 3번이나 변하잖아요. 근데 30년 우정을 어떻게 지켜왔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도 형수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저도 옥경이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3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 말하자면 고만 보고 싶은데 또 불러.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해야 하니까. 네가 뭐 부분적으로 놀아놓으면 하나 볼 게 없어. 눈은 작지. 뭐 눈 얘기 형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형이나 나나 비슷한 눈이니까. 한 병 내지 2병씩 마시고 자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니까 육아 못 견디는 거야. 육아 화났어. 그래서 수술을 좀 했지. 병원비 내기도 참 벅찼는데 그때 우리 태진아 씨가 수천만 원 병원비 대줬잖아. 다시 한번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형이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형한테 감사하다는 형님 노래 덕분에나 내가 형님 덕분에 야.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진짜 내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빌려주는 3가지 물건 중에 책, 우산, 돈이 있어요. 그런데 최진범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송대관 씨가 뭔가 이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 받았다는 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때도 병원비 대줬다는 거 다 저희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다 그 병원비가 물론 수백만 원도 많은 돈이지만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준 게 아니에요. 또 내줬대요 세상에. 성경을 인용해 볼까요? 아, 성경에 뭘까요? 이런 말이 예. 있어요.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 저는 그 말이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1, 2푼 저는요 아주 적은 돈이라도 마음이 없으면 안 가요. 아하. 이 두 분의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 뭐 앙숙이고 대결 구도지만 정말 오랫동안 동지로서 아니 형제로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수천만 원의 돈, 자기가 그 돈 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게 번 돈에 수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대줬다고 하는 건 이 형을 내가 살려내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한테 저런 모습 보이고 또 거기에서 송대관 씨는 태진아 씨에서 감사 표현하는 것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형제간에도 돈을 그렇게 쉽게 주고 이러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 두 분은 사실 피를 섞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냥 연예계에서 만나서 두 분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 고마움이 남아있다고 저는 봐.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 둘이 기대고 있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태진아 씨 입장에서 송대관 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뛰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마음의 표현이 결국 수천만이라는 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병원비로 내주면서 쾌유하기를 바라는 동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진아 밑에 자막 보세요. 태진아 씨가요. 진짜 겸손의 말씀을 하네요. 오히려 내가 송대관 덕분에 지금까지 잘 됐대요.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최명기 원장님,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건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 안에 정말 진한 우정과 사랑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티격태격하는 거는 옆에서 볼 때만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티격태격의 문제는 당사자의 감수성이거든요. 아하. 옆에서 보는 게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는 장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분 나쁜 말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에는 내공이 달라요, 사람마다. 아하. 근데 두 분 다 기분 나쁜 말을 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 이만큼 내 기분 나쁜 말을 받아줘서 받아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요, 그 또 밑바탕에는요, 이 사연도 한몫한 것 같아요. 읽어드릴까요? 태진아 씨가요, 2020년 동치미, MBN의 간판 프로그램이 동치미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어요. 뭐라? 송대관 씨 어머니가요, 콘서트에 오셨대요. 태진아 씨 콘서트에 오셨나 봐요. 진아야, 대관이하고 싸우지 말고 알았지? 잘 살아야 한다. 사이좋게. 라고 말씀하신 게 돌아가시기 전에 태진아 씨한테 했던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울림이 컸나 봐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이야기가 태진아 씨 그동안은 좀 장난스럽게 두 분이 티격태격하는 보여줬는데 정작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가 보기에는 둘이 이렇게 자꾸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고 또
송대관 씨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아내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송대관 씨도 한동안 활동을 못했었는데 네. 이때도 꾸준히 태진아 씨가 곁을 지켜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사람 모두 돈독한 관계를 현재까지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태진아 씨가 한편으로는 진짜 은인일 수 있어요. 은인. 그렇죠? 송대관 씨 이제 부부에게는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얘기 한번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죠. 그 전에 이제 형수 먼저 그렇지. 공주는 외로워. 공주는 할 때부터 그게 95년인가 6년이지 아마. 그때가 공주는 외로워. 그다음 지금은 이제 뭐냐 카세트 테이프 안 나오는데 그 당시 때는 카세트 테이프 나왔어요. 야,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네. 그렇죠. 응? 나는 없지. 이게 없어. 너 아주 청순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의 배우였었는데 코미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막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야. 아니 내가 코미디 웃기는 거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제 공주는 외로워 음반까지 내가 제작하게 됐죠. 아프게도 하지마 누가 알아줄까 혼자라는 외로움을 나는 공주라 외로워. 근데 태진아 씨가요. 앞서 뭐 송대관 씨하고도 인연이 참 오래됐지만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오승근 씨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자옥 씨 얘기가 지금 갑자기 나왔네요. 어떤 인연이 있어요? 두 부부와 각각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일단 김자옥 씨는 배우인데 어떤 인연이 있어 하실 수 있는데 지난 1996년이죠. 김자옥 씨에게 공주는 외로워라는 곡을 선물을 했고 이 노래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무려 6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그 당시 진짜 이 복장부터 해서 공주 신드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오승근 씨랑은 또 어떤 인연이냐면 오승근 씨가 한때 정말 잘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약 70억 정도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김자옥 씨가 곁에 다가와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남은 게 뭐냐? 그러니까 나 뭐만 하다. 그럼 당신 노래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주는 외로워를 만들었던 태진아 씨의 프로듀싱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결국 오승근 씨에게 태진아에게 가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태진아 씨가 선물해준 노래가 바로 있을 때 잘해입니다. 이 노래를 태진아 씨가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 노래가 성공하면서 오승근 씨는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열게 된 거죠. 그랬군요. 이 오승근 씨, 김자옥 씨 부부와도 인연이 깊군요. 근데 이수영 교수님 덕분에 참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자옥 씨 오랜만에 진짜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김자옥 씨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잠깐 봤었는데 아우 옛날 생각이 많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네. 너무 앳된 얼굴에 진짜 참한 분이 사실은 이거는 기획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기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그 참하신 며느리 상인데 나와가지고서는 공주는 외로워라는 이제 뭐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진짜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니까 저도 그 화면이 아련히 떠오르기도 하고 좀 추억에 젖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태진아 씨의 음악 우정은 장난이 아니야 이 사연을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태진아 씨에게 장난이 아닌 게 또 있습니다. 음악은 장난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최근에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가 펼쳐졌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떠난 거리에서 손은 왜 들어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말없이 기다려준 당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순 없지만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한참 후배들의 목소리로 태진아 씨 노래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 근데 태진아 씨 하면은 뭐 지금이야 뭐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고 소속사도 운영하면 이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이 좋았을 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태진아 씨가. 네, 태진아 씨가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으로 데뷔하고 올해 벌써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드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불곡 없이 승승장구해 왔을 것 같은데 무명의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죠.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 생활고 때문에 결국 1980년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밤무대 활동도 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1989년 운명 같은 노래를 만납니다. 바로 옥경이죠. 옥경이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무명 생활을 청산했는데 이 노래가 태진아 씨에게 더욱더 남다른 이유는요. 이 이름 옥경이 실제로 아내 이름 이옥형에서 따온 제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노래가 남달랐던 겁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태진아 씨 미국 이민 생활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2022년에도 미국에서 동양인 차별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갔을 때 3개월 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또 거기서 내가 수입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내가 장례를 못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고 나서 하루는 청주를 내려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가. 근데 거의 뭐 우리 엄마를 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시를 쓰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탄생한 게 3호곡이에요. 대박 신기하다. 이 3호곡은 가슴에 제가 이렇게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장례 또 임종을 못하는 게 최진범 교수님 사실 자식으로서는 불효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한으로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제가 볼 때 환이 됐던 것은 본인이 지금 80년대 초에 우리 이미 이게 나왔지만 이 노래가 히트가 안 되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생활고에 휩싸다가 어떤 일까지는 본인 말이 하면 쓰레기통을 주워서 쓰레기통 안에서 음식 주워서 먹었대요. 노숙도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 3개월 만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올 수가 없었던 그 마음에 얼마나 그게 큰 짐으로 남았겠습니까? 한도 되고요. 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 참석을 못했고 4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 묘소를 가려고 청주로 내려가는데 식당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3호곡이라는 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절절하게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아픈 마음, 상처 그리고 안타까움이 그 3호곡이라는 시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좀 내가 작사 내 노래 그 곡으로 쓸 수 있겠냐 허락받고 그 노래를 만들었으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태진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 미국에서 그 고통받던 시간 그 시간이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그런 이 곡이 갖고 있는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태진아 씨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곡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처지와 뚝 닮았던 3호곡. 최근에 이 후배가 그 감성으로 다시 한번 불렀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에 찌든 삼배적삼 키워 입고 살으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새입니다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이수정 교수님, 노랫말이라는 게 물론 뭐 아름다운 표현 같은 걸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인생사, 자신의 경험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저도 이 노래를 한참 전에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네. 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들으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감흥이라는 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느낀 생각은 90 넘은 지금 어머니께 당장 가야 되겠다. 방송이 끝나면 아이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까 그 그러니까요. 애절하게 어머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네. 부를 수 있을 때, 볼 수 맞아요. 있을 때 부르는 게 그게 맞아요.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허주연 변호사님 궁금해진 게 있어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태진아 씨 이 이름을 멋지게 정말 연예인스럽잖아요. 태진아 이렇게 석자 지어준 거예요? 아니요, 이게 예명이에요. 예명이에요? 네, 태진아 씨 어허. 본명은 조방헌 씨입니다. 아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또 출도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조방헌네. 그렇죠. 그렇잖아도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허. 사실 태진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세련되고 중성적인 이름이에요. 그 시대 누가 남자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아하. 그런데 처음에 예명이 없이 한 지방 공연을 갔는데 어떤 작곡가가 이름을 물어보길래 조방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무 심했어요. 야, 조방헌이 뭐냐, 무슨 시골 머슴 이름이지, 그랬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명 짓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명을 지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70년대에 엄청 인기 있었던 일일 드라마가 있었어요. 뭔데요? 여로. 어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는 드라마인데 세상에. 여기 여주인공 분이의 그 역할을 맡았던 그 영화 배우 성함이 이제 태연실이거든요. 이 배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태자를 따고 그리고 당대 최고 가수였던 남진 씨의 진자를 따고 그리고 나훈아 씨의 아자를 따서 태진아 이렇게 예명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 어떻게 이런 이름 조합이 대박. 아니 근데 앞서 우리 여리지의 그 뭐 초상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명 위원장님 당대 잘 나가는 이름 하나씩 따왔으면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계시지만 돈은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태는 성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나와 지는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다르게 보여야 돼. 이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수나와 태진아는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게요. 네. 우리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평온한 단어만 이렇게 합니다. 뭐 바다 뭐. 그런 다음에 한쪽은 굉장히 싸나운 단어만 합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나운 단어 쪽은 확실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고 편안한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 이름은 본인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아하. 저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난 성공할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그러네요. 성공할 수 있어야 되기 자기 때문에 암시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암시 효과 때문에 태진아 씨 성공의 적어도 상당 부분은 저는 이름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아하. 아마 그 성공한 덕을 그래서 많은 후배들 챙기면서 지금도 좋은 일 또 선배 동료도 챙기는 그런 좋은 일로 뭔가 이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진아 씨 앞으로도 건승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참 별의별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택시기사님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손님 태우다 보니까 그래서 촉이 발달하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경남 사천에서 한 손님을 태운 택시기사 역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어떤 손님을 태운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한 호텔 주차장 앞으로 택시와 승용차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네. 이 뒤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네. 지금 재빨리 주차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렇게 와서는 급하게 택시에 탑승을 합니다. 자기 차 놔두고? 네,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있던 여성 손님, 다짜고짜 사천에서 창녕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어허. 택시를 탄 이후에도 이 손님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손님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남 사천에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남 사천에서 경남 창녕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근데 뭔가 불안한 증세, 이 낌새를 알아챈 택시기사님이 말을 건넸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다란 가방을 하나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어떤 일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사모님 막 그때는 약간 이제 흥분되는 상태였었어요. 그 사실 돈을 전해주러 간다. 연금을 꼭 전해줘야 된다. 그게 얼마나 되시냐면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 예. 지금 저 여성분 조수석에 타신 저 여성 승객분 말만 들으면 일단은 무슨 말이지? 뭐 생경한 단어도 나오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상황인 거예요, 최재문 교수님? 어떤 상황이냐면요. 국가정책자금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이게 저금리예요. 금리가 낮아요.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아마 그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하.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저금리 국가정책자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자가 싸다. 그런데 지금 빌린 돈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 그걸 현금으로 찾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되는 6천만 원을 가져오는데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세요. 100km가 넘어요. 경남 사천에서 창녕까지. 그래요? 100km를 가져와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성분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죠. 우리가 볼 때 수상한데. 수상한데 저분 볼 때는 아니 그 6천만 원 내면 더 싼 가격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어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게 너무 기뻐서 저분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런 환경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이스피싱을 하시잖아. 근데 당시에 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여성 승객분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얘기를 이어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모님 내리는데 따라 내렸죠. 차를 세워놓고 이동을 하는데 저는 계속 따라갔지. 한 2, 3m 거리를 두고 다시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오라는 거예요. 원위치로. 이제 의심이 더 굳어지는 거지. 그때 저는 확신을 했지. 신고를 해야 되겠다. 손님을 사천에서 모시고요. 창녕까지 왔어요. 지금 사모님이 연금을 한 6천만 원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피싱으로 의심이 되는데 지금 바로 경찰관 출동 조치할게요. 자,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 즉시 출동 조치는 합니다만 그 사이에 이 신고 전화를 한 사이에 허준 변호사님 보이스피싱범과 저 여성분이 피해 여성분이 만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만 받으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분이 제때 다행히 도착해서 다행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와, 네.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112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경찰분들도 잘한 게요. 사복으로 혹시 피의자들이 보고 도주할까 봐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갔더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택시기사님 앞에서부터 계속 시간을 끌어줬잖아요. 그 덕분에 제때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됐고 현금 수거책 발견한 경찰이 곧바로 이 수거책과 공범과 연락부터 차단을 했고요. 어머. 진술 내용이랑 송금 내역 같은 거 다 확인한 뒤에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피해 여성분이요, 저 6천만 원 고스란히 보이스피싱범에 넘겨주고 피해를 당했다면 그 이후로는 하늘이 그냥 샛노랗고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택시기사님이 자기 일처럼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네, 뭐 택시 기사님께 정말 박수를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요. 네. 정말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내려드리고 가버리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따라 내리셔가지고 아하. 끝까지 시간을 끌어주셔서 검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구제해 주셔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창녕 경찰서에서도 지금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안 당해. 정말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닥치면 사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땐 꼭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 면사무소에 멋쟁이 신사분이 노신사분이 나타나셨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경남 하동구에 따르면 지난 18일입니다. 화계면사무소에 중저울무를 쓰고 청바지에 트렌치 코트 차림의 한 멋진 중년 남성 한 명이 찾아온 겁니다. 아하. 이 남성은 면사무소 직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직원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요.
이후 남성은 면사무소로 다시 돌아와서 직원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입금 영수증과 기부금 용도를 쓴 메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메모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화계면에 사회복지수급 대상자 중 특히 빈곤계층의 고령자, 장애인, 질병자, 아동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동복지기금 명의로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분 도와주는데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을 면사무소 계좌에 입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서 잠깐 보셨는데 최재문 교수님, 저 노신사분 어르신분이 썼던 메모 그 글씨체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와요. 정말 정성껏 잘 쓰셨고요. 네. 또 하나는 무명인이라고 썼어요.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증을 했을 때 기증한 사람 이름이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명인이라고 쓰고 그 뒤에 썼던 말이 아까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하셨는데 오유지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오직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기는 한 끼 먹고 세 끼 먹고 사는데 이제는 괜찮다. 남은 돈 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 마음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러면 풍성하게 살 것 같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던지냐면 우리 사회에 우리는 먹고 살 만큼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남을 어떻게든지 밟고라도 더 많은 걸 채우려고 노력해요. 여기에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부 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무려 1억이에요. 그 직원분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림새를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고 바바리 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오시는 멋있는 신사분이었어요. 차림새가 보니까 좀 예사롭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송금하러 갔다 오셨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금액이 이적이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사실 생각이 한 100만 원쯤 하시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1억을 들고 와서 저희도 상당히 놀랬죠. 깜짝 놀랐죠. 직원분 얘기처럼 최명기 원장님 1억 원 기부 어느 이 기업들도 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분이 기부를 하면 받게 되는 사람이 있지요. 받게 되는 사람은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되면 선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저분의 마음속에서는 그분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자신이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대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가를 안 받고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저런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세상에 너무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노신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정말로 잘 전달하려면 진짜 이 기부금이 잘 쓰여야 될 텐데 어디에 쓰일까요? 기부하신 분 뜻이 참 소중하고 좋잖아요. 그 뜻을 존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계면에 따르면요. 기부자의 지정 기탁 뜻에 따라서 화계면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참 요즘에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소통이 없는 정말 각박한 세상인데 이런 그 기부금 소식 들려올 때마다 또 활기를 불어넣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화계면에서도 이 뜻을 받들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